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노계숙입니다. 저희 수상한 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10월에 법인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토란 파이만주라는 단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토란을 이용해서 토란 파이 만주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15년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여행자는 많이 들었는데 여행자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하고 맞물린 고민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곡성에는 토란이 전국 생산량 대비 70% 이상이 생산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토란이 버려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고요. 토란국 외에는 활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향한 언니들과 또 귀촌한 친구들을 모아서 농업인 5명이 우리가 곡성을 위해서, 곡성 토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자. 비전문가 5명이 모였어요. 2015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 결과로 2017년도 말쯤 토란 파이 만주가 만들어졌고요. 2018년도에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구 3만 정도 되는 그런 시골에서 과연 토란 파이 만주 한 가지 가지고 사업이 될까? 의심스럽기는 했는데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수 있게 하자는 목표 첫 번째, 전국 생산량 대비 70% 이상이 되는 토란이 가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토란의 가공 가능성을 한번 알려보자. 2가지 목적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듬뿍 안고 출발을 합니다. 섬진강 주변, 보성강 주변에는 예전부터 홍수 때나 여름 장마철마다 홍수가 졌고 물이 범람을 했고요. 그래서 조성된 땅이 마사토 아주 찰진 그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땅덩이에 섬진강과 보성강이라는 큰 강 2개가 흐르면서 지천들이 많겠잖아요. 곡성 토란이 전국 생산량 대비 70%를 차지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 우리에게 토란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토란은 물을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에 풍덩 빠져 있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 좋아하는 물을 끊임없이 콩나물처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곡성은 분지형에 약간 고지대예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화되는 말이죠. 곡성의 그 큰 강 2개와 지천들에서 흘러나오던 물들이 밤 동안 차가워졌다가 햇살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뜨거워지면서 발생되는 안개. 그 안개를 먹고 자라는 토란이 곡성 토란입니다. 그 토란으로 우리는 토란 파이 만주를 만들고 있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란 가공 시장이 전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토란을 수확하는 9월 정도에는 토란이 넘쳐나요. 그런데 토란을 다 캐고 나면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저장해 놓은 데가 없어요. 저장을 해 놓은 사람들은 내년에 심을 씨앗 정도. 그래서 냉동 토란을 썼다가 냉동 토란도 더 이상 안 만들어지니까 말린 토란을 썼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토란 파이 만주도 완성했고 토란 푸딩도 완성을 했는데요. 토란에는 3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단점이죠. 향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맛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 뭔가 특별한 상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 연기자들 중에서도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주연이 있고 그 주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조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데 무색, 무치, 무미. 그것은 토란이 얼마나 다각도로 유용한 식자재인지 농산물인지 그걸 입증을 했어요. 주연급 조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곡성 토란입니다. 지금은 가랑드 토란 파이 만주를 아신 분들이 토란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고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는 토란 막걸리, 그 다음에 토란 소주, 뭐 토란 부각 등 다양한 토란 제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되면 송편 만들잖아요. 우리는 달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딸 5하고 엄마하고 6이 둘러 앉아서 토란 달떡을 만들고 있는 모습.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란 달떡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겁니다. 곡성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농업만은 아닙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곡성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가공품들이 만들어지고 체험을 하고요. 곡성의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한 또 체험단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관광에 접목시켜서 할 거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사람이 모여야지 돈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거기에 지금은 웃음도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업과 경제와 관광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될 거고요. 이제 젊은 인력도 필요할 거고요. 정말 잘 될 수만 있다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곡성 농업의 미래이다. 그러면서 가랑드가 꾸고 있던 꿈을 향한 발판이다. 우리 삶이라는 거가 직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다가 안갯길도 만나게 되고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우박도 만나고 또 가다 보면 길이 뭐 막혀 있을 때는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을 바라보고 왔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쉽단 말이에요. 쉽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곳을 나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10년 전에 나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난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뒤에 나는 어떨까요?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